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새낀 집의 매도를 허용하면서 시장에 좀 매물들이 나오기를, 출회하기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서울의 인기 단지들의 매물들을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동의 올림픽 파크포레온, 그리고 마포의 더클래시, 서초의 메이플자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아파트들의 물건이 비교했을 때 전달과 비교해보면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2시에 이제 부동산 고민 해결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부활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물론 매물이 많이 이제 급감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 분들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광고를 하는 게요, 보통 한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통 전화를 해서 물건 이제 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광고 거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정확한 카운팅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낮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이제 체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 원초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것도 있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가 시작하게 되면서 부작용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 주에 5월 12일 날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임차인이 껴있는 매물을 이번 연도 말까지 또 거래를 하게 해주면서 계속 예외 조항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즉 결국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저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된다면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흐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가 좀 더 많아지고 좀 건강한 부동산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제 또 시청자분께서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명쾌하게 답변을 좀 드려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논리에 맞는 그 정상적인 부동산 흐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또 여러분 그 안에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함께 계획해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720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광진구 구이동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단 쪽에 1.5룸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나와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혼자 알아보다 보니 위치도 괜찮아 보이고 향후 미래 가치도 있는 지역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선택일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1.5룸에 5억 3천만 원.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정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요, 사실 언제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연락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 주신 지역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광진구라고 하면은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심이 많고 뜨겁다라는 거는 결국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요 광진구의 위치를 보면은요, 바로 아래 잠실이 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은요, 서울의 이제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압구정, 그리고 청담, 삼성,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성수.
그래서 입지로 보면은요, 정말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또 떠오르고 있는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강을 남쪽으로 또 끼고 있죠. 그래서 남향을 또 보는 어떻게 보면은 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광진구가 이렇게 핫한가 보시면은요, 재개발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이 광진구가요,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개발을 해야 할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광진구를 말씀드리려면은 결국 이 성수동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요 옆에 보면은 성수 전략지구입니다. 그래서 1, 2, 3, 4지구 있는데 여기 지금 빌라가 거의 뭐 한 28억에서 30억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은 성수 5지구입니다. 사실 자양 4동의 이제 신속통합기획인데 성수 5지구라도 불리고 있을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광진구의 부동산의 시작을 알린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단지기도 하고요. 지금 거의 뭐 한 49층 정도로 해가지고 3,000세대 정도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 신속통합기획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거의 동의율이 75%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지금 한 7월 달 정도면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이제 창회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양사동 지금 현재 연말 안에 시공사 선정까지 하겠다 이런 포부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빌라 시세가요 거의 뭐 17억, 18억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쪽으로 보면은 자양 2동에 또 A, B, C 모아타운이 있죠. 여기도 지금 최근에 뭐 3월달, 4월달 이렇게 또 후보지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서 똑같이 이 자양 4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시세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10에서 한 11억 정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구이동 지금 상단을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이 광진구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건 맞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결국 광진구는 크게 한강변, 그렇죠? 자양 4동, 3동, ABC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비한강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구이 상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입지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금 한 5억 3천 정도 매매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매매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작년 지금 초쯤에 이 구이동 상단도 한 7, 8천이면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 이미 거의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2억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그때는 한 3억 초반 정도 했었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온 만큼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재개발들도 많다 보니까 그 기대 심리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차라리 지금 이 상단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바로 밑에 이 자양동에도 지금 여기도 신속통합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799번지도 있죠.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요 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이동을 들어가는 금액이랑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과거부터 사실 금액대가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요 지금 위쪽 저는 여기 이제 능동 지역인데 능동 지역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성수동에도 서울숲, 그래서 뭐 서울숲과 한강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는 저는 이제 녹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한강을 가질 수가 없으니 차선책인 그 녹지, 서울대공원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능동의 전체 지역에서 거의 한 반 정도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바로 이렇게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물론 이 구이동 지금 상단도 신속통합 연번동에서도 부여받고 모아타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1.5룸이 한 4억 대면은 아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금액대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 정도 금액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발 압력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요 능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이제 고도 제한이 되어가지고 재개발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지였는데 이 고도 제한도 광진구청이 나서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요. 해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노후도도 지금 거의 한 60%, 20년 기준으로 60% 가까이 되니까 모아타운 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광진구 내에서도 이렇게 아차산역 앞쪽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구역으로 잘라가지고요. 12, 13, 14 이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는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금액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더 큰 돈을 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능동 제가 차라리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진구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 능동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선택하시기 전에 꼭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런 고민도 함께 해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는 지금 목요일 날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토요일. 제가 보통 목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주말에 오시면 되고 주말에 못 오시면 또 평일에 한번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미나에서요.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로 준비를 많이 해놨고요. 저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투자를 하기에 좀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정말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세미나에 오시면 딱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요. 제가 투자를 나중에 하실 때 어떻게 봐서 접근하시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꼭 방문하시고요. 방송 중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많이 못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준비해서 오십시오. 제가 보통 끝나고도 막 줄 서서 이렇게 상담을 조금씩 받으시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제가 노력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꼭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21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는 5월 30일 토요일에도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돈이 될 만한 서울의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최근에는 이 강남 3구에서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나는 입지가 좋은 곳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데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땅 반포동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이사님? 네, 제가 오늘은 이 강남의 어떻게 보면 정말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강남 재개발의 종착역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소초구의 반포 1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만큼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이 강남 지역에서요.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재개발은 기회가 다 없고 끝났고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강남 지역은요. 너무나 또 상급지다 보니까 재개발의 속도도 느리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노후도가 강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점을 하나 콕 찍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초구의 반포 1동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포동 하면은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 서초구의 반포동 대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 서초구와 강남구가 같이 묶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때 아마 지금 요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88년도에 이렇게 두 개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초구 정말 큽니다. 밑에 뭐 우면동까지 하면은요 정말 크게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1등입니다. 이 반포동 대장이죠.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볼 때는요 항상 이 대장 아파트들을 꼭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쪽으로 뭐 아크로 리버 뷰라든지
그리고 신반포 2차 아파트 여기도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추후에 이제 신반포 2차가 재건축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요 가장 이 반포에서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이제 뭐 원베일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리버파크 그 다음에 반디클이라고 하죠. 반포 DH 클래스인데 여기는 지금 반포 주공 1주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보면은 크레인 막 반포 동작대교 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시는데 그게 바로 반디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바로 이 레미안 트리니원이라고 이제 반포 주공 3단지인데요. 여기도 이번 연도 지금 26년 8월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반포 하면은요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학군이 좋겠죠. 그래서 뭐 세화여자고등학교라든지 세화고, 반포중, 청담고, 경원중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또 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그리고 강남 성모 병원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다가 요 지금 한강도 있죠. 그래서 강남에서 정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반포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바로 요 9호선입니다. 요 9호선이 지금 현재 구반포역, 그 다음에 신반포역. 여기가 아마 한 2008년, 9년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요 뒤에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 자이가 그 당시에 막 미분양 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 9호선, 황금 노선이 막 공사를 하면서 같이 올라오면서 이 반포의 위상이 그때부터 한 2011년부터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반포, 신반포, 그 다음에 뭐 고속터미널, 사평, 신논현역까지 쭉 이렇게 9호선이 또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지금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를 그러면 좀 봐야 되냐. 사실 이 반포에서요. 재건축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공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반포에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은요. 다음 사이클이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포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해드렸죠. 반포 1동 저층 주거지.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주목하시면 정말 좋은 투자처인데요. 지하철로는 지금 7호선과 신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현장을요 한번 직접 가보시면은요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의 달동네 가서 보면은요 생각보다 조금 오르막도 있고요. 빨간 벽돌 그리고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노후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도 없고요. 주택만 좀 질비하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현장을 저는 다녀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드린 게 요게 지금 바로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하화인데요. 요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요, 서쪽과 동쪽 요 주위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플 자이, 반포 자이, 뭐 삼풍 아파트 그 다음에 요 지금 강남역의 일대에도 지금 롯데캐슬 등등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층 주거 지역이 3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요 지금 논현역과 신사역 사이는 사무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리버사이트 호텔 있는 요 위에 지금 한남 IC 나가는 길은요. 바로 오른쪽이 가로수길이에요. 그래서 상가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지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용 부지의 개발, 경부간선도로 반포대로 지하화, 그리고 고속터미널 60층 복합개발이 있는데요. 요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 바로 왼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게 한 5만 평 정도 돼서 굉장히 크거든요. 요 지금 롯데 칠성 부지의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랑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말씀드리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말씀드렸어요.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 가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1번,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1번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메인 도로인데요. 이 1번을 하면서
2번과 3번 도로를 올림픽대로랑 이렇게 쭉 지하도로를 해서 잇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게다가 4번 지금 요 예술의 전당 바로 앞쪽으로 나오면 용산공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1번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비포 보면은요. 굉장히 차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원화를 하고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지금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렇게 주택 아파트들 보이시죠? 주택 이렇게 있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을 같이 쓰는 겁니다.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하행, 상행이 있고 휴먼웨이 조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요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될까 한번 봤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이 반포 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권을 같이 누리는 굉장히 지하가 되면 좋겠죠. 이 도로가 되면은요. 경부고속도로가. 그 다음에 이제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인데요. 요거는 작년 한 11월 정도에 지금 발표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주식, 요 지금 신세계랑 같이 하는데요. 주식 관련해서도 정말 계속 상한가까지 치면서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개발을 하냐. 바로 이렇게 크게 건물을요. 일단 6개로 짓습니다. 그래서 최고 60층짜리 6개로 짓고요. 터미널은 지하로 넣어요. 요즘에는 다 터미널을 지하로 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은 경부, 호남, 영도는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통합을 해서 교통 병목을 이제 해소를 굉장히 막히거든요, 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요. 한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보까지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고속터미널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서초구청장이 서초 권역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도약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서초구 제가 아까 엄청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5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시간 동안 양재 내곡권역, 서초, 방배, 잠원, 반포권역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4번의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잠원, 반포권역 관련된 이제 추진 전략들을 쭉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랑 저희용 부지의 복합 개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 포럼, 잠원, 반포권역, 저층 주거지 지금 노후화. 그러니까 서초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라 색깔 보이시죠? 이게 설해마을과 저층 노후 주거 밀집 지역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설해마을은 개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지금 반포자이거든요. 반포자이 맞은편이 오늘 말씀드리는 반포 1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는 아까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저층 노후 주거 지역으로 이미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에요. 이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 여기가 지금 현재 강남대로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놀란 겁니다. 항상 반포동에 꼭 점 하나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노년역 그리고 신노년역이 있죠. 앞에는 항상 상가들이 있으니까 빼시고 아래, 위, 옆 다 빼고 나면 가운데 주택 밀집 지역이 있으니 거기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좀 놀랐고요. 잘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공원화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림을 같이 나오면서 경부 상부와 연계해서 네트워크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사면 되겠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뭐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뭐 정해져서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 여기 보시면은 신노년, 노년역 이렇게 있죠. 앞에는 성형외과 뭐 이런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재개발과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가가 좀 높은 이제 강남이나 이런 좀 비싼 땅들은요, 저는 이면 도로를 2개씩은 최소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쭉쭉쭉 한번 잘라 본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요 바로 왼쪽에 있는 반포 자이, 제2의 반포 자이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노후도표입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쭉 비어져 있죠. 하얀색으로.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반대로 활용한 거예요. 노후도를 볼 수는 있는데 주택이랑 뭐 상가랑 다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주택만 제가 제외를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얀색으로 완전한 상가가 거의 없는 이렇게 지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이제 촬영한 건데, 하늘에서 지금 보면은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역 해서 나오면은 뭐 자이나 리버뷰, 메이플 자이 있죠. 그래서 지하화가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도 있고, 요 지금 난산타워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과거에 이 반포동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지금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6년 동안 굉장히 비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매가는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이제 모아타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쉬워요. 이게 그림이 띄엄띄엄 돼 있잖아요. 지금 했으면은 모아타운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하나로 크게 해가지고 그렸을 텐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반포동이 모아타운으로 가기에는 이런 아픈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남 지역이라서 반대가 심한데 이때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 정도로 이제 심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아타운 말고 어떤 개발이 가능할까 혹시 해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30년 이상, 제가 이제 신속통합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30년 이상으로 65%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강남에서 정말 높은 겁니다. 강남에서 30년 이상 65%가 나온다는 거는요, 웬만한 지역 거의 없습니다. 뭐 강남 1원동의 대청마을이라든지 뭐 지금 개포 구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있는데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속통합 기획도 조금 희망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꼭 신통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도심복합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사업들도 지금 안쪽에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오늘 투자 포인트는 강남의 이제 마지막 저층 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 65% 신속통합 기획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포의 다음 사이클을 책임질 핵심 주거지역이고요. 강남대로의 가치가 주거지로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포 1동은요,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이 5가지를 서울의 가치를 정말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꼭 점 하나 꼭 찍어 놓으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세를 제가 보니까 한 6억 초반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6억 초반, 중반 이 정도로 나와 있던데, 임대가는 한 2억 후반에서 한 3억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한 3억 후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씩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평균 정도가 이 정도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반포동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에서도, 그리고 반포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고가의 아파트만 떠올리실 텐데, 그 반포 안에 저층 주거지가 있다는 것, 한번 임장도 다녀와 보시고 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목요일, 다음 주는 토요일인데요. 21일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중에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5월 30일 토요일에도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시거나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지역 좀 분석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투자 전략들 점검해보고 알짜 지역까지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계획 설립에 제가 좋은 정보 또 전달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콥스는 그의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도시의 가치는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는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기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새로운 또 기회를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계속 변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 고가 주거 지역, 고급 주거 지역으로 가는 필수 요소들도 또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고급 주거 지역으로 가는 필수 요소들과 또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역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구나 그 고급 주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에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이 그 고급 주거지가 되는지,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거기에는 필수 요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요건들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제 트렌드를 선점하는 주거 지역이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이 트렌드가 이제 요즘 도시계획과 이 주거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제가 기본이 어디서 오냐면 2040 잠시만요. 2040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 2040 서울 플랜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 해외의 여러 사례들과 이제 국내 실황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좋은 도시 경쟁력을 또 제고시키고 또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한 자료고 요게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최근 트렌드 현안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고가 주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지역 설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또 선점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현대 도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를 보시는 게 이제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형성이 됐다. 1940년대 전후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 중심의 기능적인 도시들이 먼저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개인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전후 개발 정책에 의해서 교회화와 도시 스프롤, 얼반 스프롤 현상들이 굉장히 발생이 됐다. 이는 중심 지역에서 이제 도로를 따라서 특히 이제 외부 지역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주거 지역들이 밖에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반 스프롤, 도시 교회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들이 보통 밖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부는 전후 사정의 복구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기 신도시가 또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 시설과 주거 지역이 분리가 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교통이 혼잡이 되게 됩니다. 또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아닌 이상 다들 집으로 갔을 때는 이 도심 지역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나서 슬럼하게 또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일로 이주를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일을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이 외곽 지역에서는 없게 되니까 또 베드타운 현상이 또 침대 도시 현상이 또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의 등장으로 뉴 어바니즘이라는 게 198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뉴 어바니즘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능 분리가 아니라 혼합을 해서 용도를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휴먼 스케일, 사람의 인간적인 척도를 만들어지는 그런 걷는 도시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뉴 어바니즘이 등장을 했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많이 시켰는데 한계점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역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성도 부족했고 아무리 대중교통 져도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계속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의존성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도입이 된 게 TOD, 대중교통 지향 개발 방식이라고 역세권 주변에 이제 개발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됐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광역 거점 중심 고밀 복합 개발과 또한 보행 중심의 근린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의 트렌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2000년대, 2020년 넘어와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도시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드러난 취약성이 이제 단핵 도시, 보통 도시들의 중심지력이 몇 군데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몰리는 또 현상이 일어나서 이 전염병이 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장거리 이동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근린 생활권, 이 지역 생활권에 대한 중심이 굉장히 부각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일화해서 분산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도시 구조의 전환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해외 여타 유럽 도시들도 다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다중심, 다핵 도시, 단핵이 아니라 여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중요하게 된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린 생활권으로 재편으로 되고 있다. 도시가 근린 생활권.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의 15분 도시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무탄소 이용, 저탄소 이용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왜냐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5분 도시, 내가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총 걸어가서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들을 15분 도시 안에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치하자. 필요 생활 인프라를 배치하자 이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었냐면 크로노 어바니즘이라고 이제는 거리수, 이 키로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이 시간, 인간이 느끼는 시간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자. 그리고 또한 토포필리아, 이 지역의 애정을 좀 갖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역의 애가 애정을 갖자. 왜냐하면 계속 자고 여기서는 잠만 자고 여기서 일만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생기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 공공공간, 이 퍼블릭 스페이스와 오픈 공간, 이 열린 공간이라는 오픈 스페이스, 녹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웬만한 도시 고급 주거 지역은 대부분 다 영구조망권과 이 녹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된지 보시면 보행 일상권으로 지금 발현이 됐는데 서울 기본계획에 보시면 1대부터 7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보행 일상권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TOD, 대중교통지향개발,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녹지공간, 일자리, 오피스까지 싹 다 있는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분 도시라는 개념 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서울시는 지금 직주락이라고 이제 살고 일하고 놀아라 약간 이거로 지금 만들어낸 거고 이름 만들기 나름인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내용이 개념이 철학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실질 도시 계획적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주거, 공업, 상업, 녹지로 대변되는 용도지역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클리드 조닝이라고 1920년대에 이 엠버 부동산과 유클리드 마을의 이 법정 다툼을 판례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이게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조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용도지역 지구제가 필요하다 해서 비욘드 조닝, 다기능 복합 용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녹지입니다. 녹지랑 이 교통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론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금액적으로 형성이 되는지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만큼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지금 호가가 한 43억 정도 합니다. 30평대에. 그러면 굉장히 고급 주거지라고 고가 주거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보시면 여기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속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레미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9호선이 바로 또 앞에 있다.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이내 다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여기 두 개 있기 때문에 다중역세권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올림픽 공원은 남동향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도 받쳐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고급 주거지의 필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집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어떤 풍경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만약에 거주한다 하면 이 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자녀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와이프라든지 많이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추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애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게 다 금액에도 사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역들은 고급 주거지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고가의 가격을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이고요. 여기는 39억 5천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여기도 30평대의 기준입니다. 여기도 지금 아이파크 리버폴 1차 정도 돼 있고요. 1차가 위에, 2차가 밑인데요. 여기는 중랑천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위에 밑에 이제 서울숲이 있는 지역이고, 또한 뚝섬역과 서울숲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2호선 여기 수인 분당선입니다. 두 개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여기는 10분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 주거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남서향으로 또 서울숲 뷰가 완벽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좀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강, 우측에 중랑천, 앞에 서울숲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뷰와 또 공원 생활권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억대죠. 40억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 주거 지역이고 고가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바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번째 이제 어린이대공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군자역이 W역세권 5호선 7호선이 있고요. 아차산역도 있고 좌측에는 중랑천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개발 현황 보시면 A5구역 중곡 1동에 26년 3월에 가이드라인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A6구역은 연번동에서, D2구역도 연번동에서 지금 부여 단계에 있고요. 이쪽에 구이동 46번지일 때도 지금 26년 2월에 신속통합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32번지일 때도 연번부여동에서 지금 받아놨고, 그 다음에 구이동 27번지일 때는 아차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금 주인공인 이 능동 라인을 또 보시게 되면요, 여기 A12, A13, A14라고 가칭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전체 남부로 지금 다 보고 있는 이런 형상을 띠고 있고, 또한 이 간선도로변이 좀 두 개가 지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 주거의 쾌적성과 교통의 양호성도 둘 다 챙기는 고급 주거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역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반기에 시범지구 선정하겠다. 2026년 3월 13일 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공원을 누리고 조망이 가능한 숲세권 고밀 주거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조망이 둘 다 가능한 숲세권 고밀 주거지, 게다가 W역세권. 이게 중요하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설문조사 결과 어떤 식으로 개발하자 그랬냐면, 군자역 일대는 고층 복합개발, 아차산역 일대는 고층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진구청에서는 올해 선도지구를 상반기에 지금 좀 선정을 해보겠다. 또한 도시공간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 지역의 지금 민원들도 지금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북부 저층주거 지역이고요. 어린이대공원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전체 영구조망권이 나온 데다가 또한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든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여기서 놀아도 되고 뭐 아이들과 같이 유모차 끌고 나가도 되고 언제든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또한 5호선 7호선이 붙어있는 또 W역세권, 또한 아차산까지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은 충분히 30억대 이상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광진 그랜드파크와 이쪽에 또 아파트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 24억대가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영구조망권이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이긴 합니다. 지금 광진 그랜드파크 쪽은 이제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남향으로 또 연구 조망권이 나오고, 마찬가지 이쪽도 아차산 밑에 또 이 체육공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도 연구 조망권이 나오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은 이 지역들보다 훨씬 더 역세권과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30억 원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지역에 이제 주목할 만한 지역을 추천 좀 해드리면, 능동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고요. 투룸은 약 12평 정도 전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5억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실투자 금액도 약 2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양화교통, 군자역 5호선, 7호선과 아차산역이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에다가 또 쾌적한 주거환경, 어린이대공원이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원이 끼고 있는 지역이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굉장히 고급 주거지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AI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그림인데, 이제 시각적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참고해 보시라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간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이런 고급 주거지를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 앞으로 어떤 지역이 또 발전할지 트렌드에 대해서도 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급 주거지가 될 수 있는 필수 요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좀 주변에 숲이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서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내 집 옆에 이렇게 널찍한 공원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반포 한강공원, 잠원 한강공원, 이런 한강공원, 그리고 서울숲,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거나 이 지역 외에도 또 내 자금에 맞춰서 투자 지역을 분석해보고 싶은 분들 위해서 또 다양한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주성 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제 하이엔드를 소액으로 하는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그 소액으로 이제 하이엔드 투자를 한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재개발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으로 이 재개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고급 주거지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에서 4억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세미나 내가 혹시 이번에 재개발을 처음 해보신다, 혹은 나는 정말 고급 주거지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 세미나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꼭 다들 재개발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급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품고 있지만 아직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